슈퍼로봇 인피니티 중 마징가 제로 편이 얼마 전 끝났는데요. 오늘 영상은 그걸 간단하게 다루었습니다. 먼저 시간을 시작의 시공 바도스 섬으로 돌아가보죠. 바도스 섬을 조사하러 간 카부토 주죠. 그리고 헬싱은 어떤 사념과 접촉했습니다. 그것은 아득한 우주 저편에서 온 존재였습니다. 그 사념으로부터 인지를 초월한 계시를 받은 헬싱 박사는 훗날 닥터 헬이 대해 마징가 제트를 강탈했습니다. 닥터 헬은 마징가 제트의 조종을 지원하는 AI 미네르바에 자신의 야망을 부가한 마개조를 한 뒤 마징가 제트에 장착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미지의 무언가가 영향을 끼쳐 프로그램 자체가 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바도스 섬에서 닥터 헬에게 계시를 내렸던 어둠의 제왕의 사념이었습니다. 어둠의 제왕은 아득한 우주의 저편에서 온 외계적 존재였습니다. 바도스 섬 재단에 있던 기술은 지구 사람들이 아틀란티스라 분류하는 시그마 성계 행성 르케나이의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르케나이란 미케네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어둠의 제왕의 고향이므로 의도적으로 저렇게 이름을 지은 듯 합니다. 그들의 문명은 물리 세계보다 비물질 세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행성도 베가성연합의 침략을 받게 됐습니다. 르케나이의 제왕 테네브라에는 그 침략을 피하기 위해 머나먼 지구까지 선발대를 보내는 등 갖은 노력을 했지만 지구에서 준비를 갖춘 선발대는 모종의 이유로 사멸했습니다. 게다가 모성 르케나이도 베가성 연합에게 파괴당해 결국 제왕 테네브라에는 시공간에 갇혀버려 그대로 잔류사념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어둠의 제왕이 아틀란티스로 분류되는 비물질 세계의 정신과학을 지닌 잔류사념이라는 점에서 나가이 고의 만화 스사노오에 나오는 아틀란티스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슈퍼로봇 인피니티즘 소설 시리즈가 일부 용어와 설정을 스사노 만화에서 차용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 만화에서 아틀란티스인은 무수한 일생의 지식을 축적해서 마침내 초능력을 가지게 됐다고 하며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문 밖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3차원 세계의 물리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하는데요. 이는 마치 육신이 없고 사념이 된 어둠의 제왕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무튼 잡소리는 집어치우고 어둠의 제왕은 잔류 사념이 된 르케나이의 제왕 테네브라의 혼이었던 것입니다. 그 어둠의 제왕이 미네르바 프로그램을 폭주를 시키고 말았고 결국 종원의 마신 마징가 제로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시공으로부터 모인 코우지 일행은 문명의 장난으로 태어난 그 최강 최흉의 마신과 최종 결전을 치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전의 장에는 베가성 연합의 함대도 있었는데 그들의 전력은 다른 시공을 포함해서 지구를 수만 번이나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그들도 제로의 존재를 감지하고 곧 엄청난 포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로는 그 공격에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주를 수놓은 베가성 연합의 배함대와 지구에서 온 슈퍼로봇들. 제로는 자신의 짱구를 굴려 전황 파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코우지 일행에게 틈을 만들어줬습니다. 결국 카이도, 케니탄 마징카이저 SK-1형이 제로에게 전속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SK-1형은 그라비티형 광자력 축트로를 갖추고 있어 초중력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것을 공명형 인식 시스템과 시너지시켜 이론상으로는 제로에게 붙어있는 어둠의 제왕을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상대는 순식간에 태양계를 소멸시키는 마징가 제로였기에 그것을 실제로 수행하기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SKL에는 강력한 정신력을 가진 파일럿인 카이도켄 그리고 그를 보조하는 내비게이트 시스템 트라노즈가 있었습니다. 상황 파악을 마친 제로가 움직임을 시작하려는 찰나 마징카이저와 SKL이 제로의 정면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놈이 포톤빔을 발사하기 전에 내비게이션 트라노즈의 지시대로 아공간 빌드를 생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이도의 기압에 SKL에서 푸른 아우라가 펼쳐졌습니다. 카이도의 정신력에 호응해 공명형 인식 시스템이 작동한 것입니다. 제로와 SKL을 감싼 아공간 필드 에너지는 급격히 넓어져 우주 전역에 배치돼 있던 베가성 연합의 98%를 원자 분해시켜버렸습니다. 머지않아 트라노스가 중력로를 제어해 만들어낸 정신이 지배하는 공간에서 SKL과 제로는 1대1 맞짱을 떴습니다. 정신이 지배하는 공간이라니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공간인지는 몰라도 거기서 기체끼리 일기토를 벌이는 와중에 로봇의 파일럿들인 카이도와 어둠의 제왕 테네브라의 혼도 싸움을 했습니다. 결국 카이도는 테네브라의 혼을 베어버리는데 성공하는데요. 그와 혼의 꼬리로 연결된 제로는 그 시점에서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징가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카이도의 육체는 SKL의 콕피잔에서 트라노스의 말에 응답하지 않은 채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편 눈 깜짝할 사이에 자신의 함대 98%를 잃은 베가성 연합의 간단 사령관.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의 제독함 한 포를 지구에 쏘려고 했는데요. 최대 출력으로 쏘면 지구를 소멸시키는 게 가능했습니다. 결국 그 무지막지한 한 포가 발사되고야 말았습니다. 한편 시작의 시공. 그곳에도 카부토 코우지가 있었는데요. 우주에서 전투 중인 카부토 코우지와는 별개의 인물입니다. 우주에 있는 코우지는 마징카이저를 만든 인물. 여기 시작의 시공의 코우지는 제로가 태어나는 시공의 코우지입니다.
그는 마리아와 접촉해 지금 멀티버스에서 돌아가는 시곡을 들은 뒤였죠. 카이도 켄이 어둠의 제왕을 제로로부터 빼어내는데 성공하자 그곳에 있는 코우지에게로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온 마징가 제트가 전이해 왔습니다. 코우지는 아공간에서 마징가 제트가 돌아오는 타이밍에 맞춰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징가에는 코우지를 기다리는 AI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네르바였습니다. 그녀의 보조를 받으며 시작의 시공 코우지는 미래의 지구로 공간 전이를 했습니다. 외기권을 벗어난 마징가 제트는 그 모습이 어릿생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징가 제로에서 제로 스크랜더와 아이언 커터 수납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네르바는 그것을 마징가 제트가 코우지의 의지로 변화한 제로. 외기권 내에서는 너무 강력해서 사용할 수 없는 마징가 제트의 제로 모드라고 말했습니다. 마징가 제트는 다가오는 한포를 향해 두 팔을 들어 방열판에 가슴을 폈습니다. 브레스트 화이어! 제로 모드의 마징가 제트는 브리스트 파이어가 하늘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하늘색 빗줄기로 나간 그것은 한포의 에너지 끝에 닿으며 빙결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간달이 타고 있는 제독함까지 이어졌고 간달이 탄 제독기함은 결국 주변 호위함과 대파됐습니다. 하지만 방금 공격으로 인해 생긴 거대 얼음덩어리가 문제였습니다. 그 거대 얼음덩어리는 무려 30억 입방미터나 돼서 지구에 떨어지면 문명이 초토화될 지경이었습니다. 마징 카이저가 카이저 노바를 쓰면 그것을 분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암튼 인피니티즘 카이저도 카이저 노바를 쓰고 그것의 공격력이 30억 입방미터나 되는 얼음덩어리를 증발시켜버린다 하는 걸 보면 실로 가슴이 웅장해지지만 그것 써봤자 주변 수증기가 남고 지구 생태계가 맛이 가버려 결국 그 작전은 보류됩니다. 대신 주인공 일행은 좀 더 스마트하게 얼음 조각들을 쪼개 여러 시공으로 분산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제로와 베가섬 연합을 물리친 주인공 일행이었는데요. 솔직히 저는 뭐 따구리라도 쳐서 제로를 쓰러뜨리는가 했더만 SKL과 1대1 1기토를 떠서 이기다니 조금 놀랐습니다. 우주 5만 개를 지워버린 제로가 고작 1대1 맞짱에 쓰러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래도 인피니티즘 소설을 구상한 사람이 마징 카이저, 스컬 OVA를 맡은 하야카와 타다시이기에 스컬을 많이 푸시해준 듯. 한편 어느 시공의 광자력 연구소 폐허. 그곳은 마징가 제트와 그레이트 마징가가 사라진 시공이었습니다. 그 지하에 아공간에서 전송되어 온 상처투성이의 마신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마신은 SKL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SKL형은 두 기의 광자력 엔진을 연결한 그라비티형 광자력 축대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시공의 제트와 그레이트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제로를 이긴 SKL의 두 기의 광자력 엔진은 이 시공의 제트와 그레이트 것을 바탕으로 만들었고 제로를 이기고 난 뒤 그 시공으로 전이한 것인가? 그리고 그 시공이란 바로 마징카이저 SKL OVA의 세계. 즉 강철지그 인피니티즘이 강철신지그의 프리퀄이었다면 이번화는 마징카이저 SKL OVA의 프리퀄인 셈. 하지만 100% OVA에 이어지지는 않는데요. OVA의 전일담을 다룬 마징카이저 버수스에 의하면 카이도 켄은 상사 폭행으로 깜빵 있었고 마치 모즈키 교수에게 스카웃됐기 때문입니다. 인피니티즘 소설에서 SKL에 처음으로 탄 인간으로 묘사된 것과 달리 만화 측에서는 마가미로가 SKL에 먼저 파일럿으로 기용된 것으로 나옵니다. 즉 SKL이 기계섬으로 전이됐다 치더라도 OVA와 100% 이어지지는 않는 셈. 아무튼 제로를 이기고 콕피산에서 잠든 카이도 켄의 생사행방이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니까요. 마징가 제로 인피니티즘 편은 이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웹소설 페이지에서는 마징사가의 마무리라고 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인피니티즘 시리즈 자체가 끝났다는 소리는 아니겠지요. 아직 풀어나갈 이야기가 많습니다. 베가섬 연합에는 베가대마왕 등이 건재하니 말이죠. 그리고 게타팀이 있는 시공에 있는 아틀란티스 떡밥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만화 스사노오에 나오는 아틀란티스와 게타에 나오는 아틀란티스와 크로스오버 시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려는 모양. 아무튼 마징카이저 SKL 인피니티즘은 마징카이저 금형 우려먹으면 되니까 나올 확률이 높으려나. 이번 편에서 눈에 띄는 활약이 없었던 테츠야 군에게도 후계기를 줘야 할 텐데 말이죠. 마침 HG 제로에 엠페러 데칼이 있었던 걸 보면 마징 엠페러 G도 염두에 둔 거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징게타 인피니티즘 좀 내줘.